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산세도 좀 가파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들이 눈에 띄죠. 2003년 사스 때보다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하다. 그러면서 명품 업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홍콩 시위 때문에 명품 업계의 자존심이 누그러뜨리는 이 좀 작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점검을 해봤었는데 이제 더블 악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로 안 나가잖아요. 또 막고 있고 그쵸. 그런 흐름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하나의 중국 소비주와 관련돼서 바라보는 흐름들 쪽에서 예.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홍콩 시위 때도 간신히 그래도 좀 이제 살아나나 네, 싶었던 그러니까요. 명품 업계들이 이번엔 또 따로 어떤 복병을 만나면서 또 타격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명품 구매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해외여행 쪽으로 연계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행과 연결되는 소비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급감하다 보니까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2003년도에도 어떤 이제 중국이 명품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큰 손이다라고 네. 막 부각을 받았었을 때 그때도 이제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슷한 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작년 중국의 세대별 명품 구매액을 보게 되면 일단 80년대생이 가장 크게 명품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모습들이 네. 뚜렷하고요. 특히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일단 2012년도에 대비해서 약 한 2020년을 지나서 2025년 가게 되면은 거의 전 세계의 명품 시장도 한 2배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3.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위상들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들이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맥킨지에서 나온 2019년 중국 럭셔리 시장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특히 글로벌 명품 시장이 연평균 2% 성장하는데 중국은 6%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고가 명품 시장에서 한 35%의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거의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 가처분 내 소득에서도 명품 지출이 중국의 중산층이 훨씬 다른 국가들의 중산층보다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이런 쪽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MZ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M세대라고 하게 되면 80년대 이후 출생한 바링허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0년대 이후 출생한 Z세대 같은 경우는 주링허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세대 쪽에서 아무래도 명품 시장을 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바뀌었죠.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모든 여행사와 항공사 그리고 자국민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여행을 아예 일정을 취소하라라고 네. 권고를 하는데 권고가 아니라 그냥 거의 강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서 루이비통이나 그리고 구찌, 까르티에 같은 명품 매장에서 아예 중국인 쇼핑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따이공이라고 하는 중국 구매대행 상인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명품은 무슨 명품이냐. 지금 마스크 사는데 바쁘다. 그렇죠. 라는 관점 쪽에서 예. 손세정제나 마스크를 거의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어졌던 춘제 기간 동안에 보통 매년에 약 한 1,600억 달러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중국인 지출이 집중됐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에 따른 어떤 타격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명품이 중국에서 어떻게 많이 팔렸느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느냐라고 봤을 때 브랜드별 중국 판매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국의 역외와 역내 모두 다를 합쳤을 때 눈에 띄는 건 스와치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죠. 네, 예, 이쪽이 아무래도 가장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명품의 한 2위 정도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이나 그리고 버버리 이런 쪽으로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인데 네.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LVMH라고 하는 루이비통을 갖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같은 타격을 빚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중반대 고점대가 한 440달러 근처까지 이어졌다가 440유로 근처까지 이어졌다가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우려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 소비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무래도 단기 모멘텀은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확산 속도나 특히 이제 이어지는 이제 기간 같은 경우 계속 주목하면서 이쪽에 대한 변화 요인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간 상승세를 타왔던 명품 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더블 악재가 생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네. 이런 압박이 더 심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좀 악재 이런 부분 챙겨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이제 고공행진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뭐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더해지고 있는데 금보다 비싼 금속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네.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산업상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팔라듐? 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위험 자산이나 그리고 또 예. 원자재 가격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예. 전혀 타격을 안 입고 있는 게 팔라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1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가격이 20% 이상 올란 상황들이고요. 수익률을 보게 되면 금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금 가격이고요. 국제 금 시세 같은 경우 한번 이제 이라크 사태를 통해서 강하게 반영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팔라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금의 상승세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팔라듐 같은 경우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이 백금을 제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촉매로 거의 한 80% 이상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 거의 강하게 반응한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듐의 작년 현물 가격은 거의 48% 가까이 올라갔고요. 네. 현물도 55% 올랐다고 하는데 주요 원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보통의 일반적인 원자재는 당연히 현물보다 선물이 비싸게 됩니다. 근데 선물보다 오히려 현물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특히 뭐 이자 비용이나 그리고 보관 비용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보다도 오히려 현물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른다는 얘기의 네.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높은 수급에 따라서 이런 가격 현상이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급과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 주요 생산국은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글로벌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정전이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을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팔라듐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만큼 지금보다 한 50% 이상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전망 속에서 관련 ETF도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에버딘 피지컬 팔라듐이라는 ETF 같은 경우도 현물을 100% 편입한 흐름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KB 자산에서도 KB스타 팔라듐 선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연초 대비 그리고 지만 24% 넘는 수익률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줄여라라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촉매제로 쓰이는 게 또 팔라듐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낼 수 있는데 공급은 자꾸 차질을 빚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같습니다. 네. 금 가격, 그러니까 금보다 조금 더 비싼 팔라듐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레이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